자, 기아 클리닉 해설 강의 3주차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3주차에서 우리는 쌍곡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 문제 28번부터 쭉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28번. 자, 28번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쌍곡선 9분의 x제곱 자, 빼기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너가 1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일단 요 식을 봤을 때는 내가 익숙한 식이랑은 조금 다르다 느낌을 좀 받았으면 너가 무슨 이동됐구나, 평행 이동됐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어떤 식을 이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냐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대할 거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읽어보니까 자, 너의 두 초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4,b, 4, 마이너스 b일 때, 4, b일 때 a랑 b의 값을 더해달라. 자,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초점의 방정식이 쌤, 얘의 초점의 방정식이 지금 평행이동된 너의 초점의 방정식이 딴 건 모르겠어도 그냥 b를 그냥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딴 건 모르겠어도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4, 플러스 b 마이너스 4, 플러스 b. 자, 얘네들이 이제 초점이라는 거네. 됐나요? 초점이네. 됐지? 자, 초점이 평행 이동돼서 조금 어렵고 뭐 파악이 잘 안 된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쌍곡선 가운데 이런 점을 뭐라고 했었던? 중심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 그럼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도 중심이 여기 있겠네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중심은 원점이었는데 평행 이동돼서 올라갔었구나. 얼마만큼? b만큼 올라갔네. 너가 b가 되겠네요. b를 벌써 구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구해야 될 건 a도 마저 구해야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a를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치면 초점의 좌표가 4,0 마이너스 4,0이구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려면 지금 두 축의 길이가 6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3. 제대로 완곡선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쌍곡선. 요렇게 나도 모르게 막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초점의 좌표가 4야? 여기가 4야? 원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막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조금 더 내가 쌍곡선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4네요. 여기 3이네. 16, 9. 여기 루트 7이 되겠네. 그럼 a는 루트 7의 제곱 7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a랑 b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이 8이 되겠다. 요렇게. 그냥 계산으로만 해서 끝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려가면서 선생님 쌍곡선이 없는데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인가요?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자,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기하는 이렇게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다 화가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이제 정의대로 보조선을 긋더라도 이유 있게 정의대로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했고 내가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저 읽어볼게. 자, 29번 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거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쌍곡선의 뜻을 통해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타원도 마찬가지였죠. 자, 양변을 같은 숫자로 나눠주면서 우변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이미 겪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저 읽어볼게. 자, 근데 너의 주축의 길이가 4고요. 초점의 좌표가 루트 5,1 마이너스 루트 5,1이래.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금 초점의 좌표가 루트 5,1 요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5,1 자연스럽게 중심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알던 중심점은 여기였는데
여기로 바뀌었네요. 평행 이동됐네. 그럼 다시 옮겨놓고 계산해도 된다 했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됐네. 아, 그럼 내가 원래 자신 있던 쌍곡선의 방정식을 그린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 x축으로는요, 중심이 딱 원점 위에 있으니까 바뀐 게 없네요. 아, 그럼 다시 내가 알던 대로 초점의 좌표가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인 거네. 됐죠? 알고 있는 정보 딱 여기까지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루트 5. 그리고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막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막 막 점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제 지웁시다. 나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그리려면 이쁘게 안 그려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축이라고 한 거고 그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죠. 뭐가? 거리의 차이가 일정. 근데 문제에서 지금 주축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초점의 좌표가 루트 5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이 막 루트 5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네. 루트 5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5, 4 여기는 1이 되겠네. 그럼 이걸 통해서 쌤, 우리가 그려놓은 이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다시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너가 1이네요. 를 x축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1, 뭔 소리야 자꾸 마이너스 1, 뭔 소리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자, 양변에 4를 곱해준 다음에 쫙 이항을 해주면 a, b, c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0번 가볼게요. 30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30번. 자, 30번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3의 제곱. 당황하지 말라 했어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3의 제곱. 쌤, 저는 이게 편해요. 괜찮다라고 했어. 너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병행 이동한 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구나. 이 정도만 체크해도 된다 했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 볼게. 자, 읽어봤더니 점근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 그 쌍곡선을 그리기만 해도 될 것 같아. 쌤, 지금 쌍곡선 문제 풀이하는데 어떻게 쌍곡선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쌤, 쌍곡선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축이야. 이게 3인가요? 쌍곡선이네요. 아직 쌍곡선 아니지. 쌍곡선 역시 점근선이 있어야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2분의 3이네요. 혹시 평행이동한다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한다면 점근선도 평행이동 되나요? 똑같이?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되나요? 그럼요. 해봐. 이런 거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원숭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원숭이 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금 귀 사이의 거리가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귀 정도 거리? 저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어. 근데 잘 들어봐. 귀 지금 여기 사이 거리가 이렇게 지금 보이죠? 딱 요 정도 보이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귀 사이 거리가 바뀌었나?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귀 사이 거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야. 이 점을 절로 끌고 가운데로 끌고 어디로 갔든 귀 사이의 거리가 안 바뀌어. 너를요 점근선의 방정식 위로 올리든 옆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기울기 모양 안 바뀐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2분의 3x를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을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3이 되겠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기울기랑 y절편 더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3이겠네요. 2분의 9가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31번 한번 가볼게요. 31번. 자, 31번 읽어볼게.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두 초점이 0,2, 0,-2. 초점이요. Y축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막 혈내 쌍곡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Y축 위에 있어요. 당황하지 말라 했어. 그래도 거리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인 거 변하지 않으니까 방정식을 구한다면 는 뒤에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방정식 한번 유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마저 읽어볼게. 초점의 좌표가 0,2 여기랑요. 0,-2 초점의 좌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좋아. 자, 그다음 문제에서 3,2를 지나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3,2가 어디지 하고 봤더니 여기네. 아, 쌍곡선의 방정식이 저길 지나? 초점이야? 초점 거리. 초점 거리. 아, 이제 좀 쌍곡선인 것 같아. Y좌표 똑같아? 수직이네요. 길이가 3이네. 귀 안 바뀐다 했어요? 위로 가도 안 바뀐다 했어? 3이네요. 여기 4네요. 숫자도 너무 이쁜 것 같아. 5가 되겠네. 5? 그냥 생각 없이 보이자마자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딱히 발상이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주축의 길이야?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며 거리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답이 2가 되겠네.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쌍곡선 문제를 푸는데 쌍곡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쌍곡선이 이제 보이셔야 돼. 쌍곡선 보이시죠? 네.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32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32번 한번 가볼게요. 32번부터는 자, 그림과 함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분필 좀 여기 좀 가져오고 열심히 좀 들어봐. 지금 이거 매주 이제 강의 하나씩 이렇게 찍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막 현장에서도 강의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들으면 조금 더 제가 보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문제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쌍곡선의 두 초점을 지름으로 양끝점을 하는 원을 C1. 아, 초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C1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꼭지점을 양끝으로 하는 원을 C2. 아, 이번엔 꼭지점을 지름으로 하겠대. 아, 이게 C2라고 하겠대요. 자, 근데 각각의 넓이가 각각 12파이랑 4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2파이 2루트 3. 큰 원의 반지름은 2루트 3이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4파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아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점근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그치, 쌍곡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점근선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점근선 한번 그려보면 되겠지. 꼭지점이 있고, 초점이 있어? 잘 보이시나요, 이거? 초점이 있어? 딱 보여요? 초점이 있어? 보여? 초점이 있어?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초점이 이게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길이가 그 원이라고 이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초점의 좌표, 쌍곡선 위에 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점근선의 방정식 1대 루트 3. 루트 2겠네. 이 루트 2겠네요. 점근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이 루트인가요? 네. 루트 2가 되겠네요. 아, 어쩐지 완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완성시켜줬더니 자동으로 여기 있는 점이 우리가 증명했던 그대로 루트를 수직선 위에 표현했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네. 초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호선. 초점으로부터 거리. 초점으로부터 거리. 초점으로부터 거리. 반대쪽도. 네. 초점으로부터 거리. 초점으로부터 거리. 초점으로부터 거리. 자, 이 삼각형과 합동이 삼각형이 반대편에 없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점으로부터 거리. 초점으로부터 거리. 대칭네. 합동이 삼각형이 없을 리가 없다. 너도 역시 원 위에 점. 원, 쌍곡선. 교정. 잘못 찍었네요. 여길 찍었어야 되는데. 대칭이다. 없을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타원과 마찬가지로 대칭성 역시 중요했다. 이 얘기를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자, 그래서 답이 루트 2겠죠. 네, 볼게요. 33번 봅시다. 33번. 네. 33번 볼게요. 자, 33번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쌍곡선이 나와 있고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꼭지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축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초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완벽하게 그릴 거기도 해. 자, 근데 봤더니 지금 두 초점 F랑 F'이라고 할 때 1사분의 1점 P가 그리고 제 2사분의 1점 Q가 PF' 빼기 QF' 3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PF' 빼기 QF' PF' 빼기 QF' 너가 나와 있어 3이라고. PF', QF' 둘 다 쌍곡선을 표현하기에는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완성을 해볼게요. 꼭지점부터 채워보면 4, 3. 이제 좀 쌍곡선 같지? 쭉쭉. 그림 잘 보시죠 여러분. 초점이네. 4, 3, 5네요. 5. 초점이 5. 주축의 길이는 8. 차이가 8로 일정한 점들이어야 돼. 됐죠? 여기까지 잠깐 지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얘는 쌍곡선을 표현하는 애는 아니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쌤. PF'에서 PF를 뺀 게 주축의 길이입니다. 8이에요. 쌍곡선이야. 8 했습니다. 청Q도 있네요. 청Q도 해보면 되지. QF의 길이에서 QF' 길이를 뺀 게 QF의 길이에서 QF'의 길이를 뺀 게 주축의 길이야. 잘했습니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보니까 QF에서 PF를 빼달래요. QF에서 PF를 빼달래. 얘네들이 더하면 QF에서 PF를 뺀 게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QF에서 PF를 뺀 게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또 더할 거야. PF'에서 QF' 뺀 게 나와. 여기 있네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점은 여기 있는 거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는 마지막에 식으로 처리할 만큼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그냥 주는 거야. 오히려 중요했던 건 정의대로 표현된 보조선입니다. 요걸 구해야 돼? 요건 3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리고 이게 두 개 더한 거야? 16이네요. 13이 되겠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난 이런 선들을 배운 적이 없어 쌍곡선에서. 너를 배웠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로만 식을 맞춰주려고 보면 자동으로 답이 나와요. 심지어 구하지 못하는 건 문제에서 줘버렸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맞아 이게 쌍곡선이야 하면서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기하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야. 쌤, 전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삼수선의 정리 이래서 그러면 직각이야. 이래서 그러면 직각이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공간 지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4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근데 막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괜찮다라고 했어. 타원에서 내가 기억나는 건 초점 거리 합이 일정하다. 그것밖에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했어. 초점 거리 합이 일정하다. 초점 거리 합. 이럴 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데 이런 데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초점으로부터 거리와 두 번째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근데 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주차 느낌인 거 같아. 요 길이가 혹시 여기의 길이와 같나요? 옮겨주면 되겠네. 초점 거리 합이 장축으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었던 것 같아. 초점 거리의 차이가 주축으로 일정한 거에 쌍곡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합동의 삼각형이 없을 리가 없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 없을 리가 없다. 타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마저 한번 읽어보니까 쌍곡선이 있대요.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10이고요. 주축의 길이가 4래요. 다 나왔어요. 나와 있는 점비. 두 개를 더하면요. 장축의 길이입니다. 까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어. 이런 점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그때그때 확인해 보면 그게 더 좋은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11이에요. 초점 거리의 차이가 주축입니다. 쌍곡선이에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PF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PF의 길이. 베타를 구하라네. 열림만 하면 되겠네요.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으면 이제 인사도 좀 하고 하는 거죠. 맞아, 나는 정의만 기억해도 된다 해서 무서울 게 없다 했어.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유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점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했어. 대칭 없을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어. 얘는 특별해. 하나밖에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까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공식, 방정식 정도는 까먹어도 돼. 차라리 까먹어서 여러분이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막 나왔던 쌤, 사원 시간도 아닌데 지금 대칭 이 거리 대 이 거리 합이 장축이야. 장축의 절반.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여기까지 말고. 자, 그래서 까먹어도 괜찮다라 했습니다. 오히려 까먹으세요. 까먹고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 나가면서 맞아 그러면서 더 좋은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 35번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이제 기아 수업하면서 이제 기아 강의 찍을 때 이제 운전하면서 쌤이 항상 다짐을 했거든요. 오늘 흥분하지 말자, 승환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러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 막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막 손 들고 있는 것 같아. 자, 문제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루트 3x인 쌍곡선이 있다. 쌍곡선이 이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 자, 근데 쌍곡선의 초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점근선에 뭐 하겠대? 접할 때 원의 넓이가 12파이라고 하겠대. 이 점에 접한대요, 지금. 그래서 이 넓이가 12파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가 2루트 3이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 접하면 혹시 수직인가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직각삼각형은 되게 자주 나왔던 것 같아. 쌍곡선. 선생님 수업 때 한 얘기 제가 그만하기로 했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요점 볼까요? 줌 좀 해. 줌. 수업이니까 중요한 거야 이게. 줌을 되나요? 줌이 되나 이게? 자, 줌. 아주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태양광선이 이제 떨어질 때, 막 극한을 없이 이번 교육과정 기하 교과서에서는 아주 멀리서 쌍곡선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제 태양의 위치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아주 멀리서. 그래서 이런 선들을 막 점근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쵸? 다시. 와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막 점근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리미트.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았어도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점 P에서 마치 평행인 것처럼 직선이 이 C네요. 거리의 차? 여기부터 거리와 여기부터 거리의 차이가 두 축으로 일정해 2a네. C제곱 빼기 A제곱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C제곱 빼기 A제곱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했나요? 2대1 때 루트 3? 삼각비네요. 2가 되겠고 초점의 방정식 4가 돼. 초점의 좌표를 구해버렸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건 두 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두 축의 길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안 그려져 있어도 이제 요즘 쌍곡선 문제 풀 때는 요거 그리는 맛에 문제 좀 푸는 것 같아요. 뭐냐 뭐냐 여기 보이세요? 요거 그린 맛에 막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뭐냐 점근선의 방정식. 그림 삐뚤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가 4야. 또 루트 3이야. 자, 저희가 구해야 될 거 뭔가요? 두 축의 길인가요? 인가요? 두 배인가요? 4가 되겠네요. 4가 되겠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떠올리고 아 맞아 이걸 배웠어. 다른 걸 배운 게 아니야. 좌표 넣고 대입하고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될 때면 할 건데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건 이런 그림들이야. 이런 개념들이야. 이게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답이 4가 되겠네요. 문제를 풀 때도 뭐 누군가한테는 쉬운 문제가 되고 누군가한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느리다고 해서 가장 능력이 낮은 거고 전능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빠르다고 해서 고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개념대로 순리대로 배우는 게 문제 풀 때도 천천히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도 언젠가는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얘기했었는데 3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6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도. 강의 들을 때도 배속으로 듣지 마. 제가 말이 느린 것도 아닌데. 자, 36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쌍곡선이 있고요. 두 초점이 있고 꼭지점이 아닌 뭐 쌍곡선 위의 점P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게 큐래요. 그럼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무조건 쌍곡선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안 보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안 보고 그럼. 안 봐. 이 점 대칭하면 쌍곡선 위에 있어야 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왜요? 합동의 삼각형이 없을 리가 없다고 했어. 마찬가지겠죠. 없을 리가 없다고 했어. 안 보고 똑같아. 요거 정확히 X축 대칭하면 위에 쌍곡선 위에 있습니다. 안 보고 말할게요. 있나요? Y축 대칭 한번 없을 수가 없어. 문제를 보면서 막 반가워요. 그렇지. 위아래 삼각형 혹시 합동인가요? 없을 리가 없다고 했어. 자, 근데 문제 마저 읽어보니까 지금 평행사변형의 아니죠. 평행사변 아니구나. 사각형의 넓이가 24라고 해요. 아이고 24래. 그럼 대칭인 걸 우선적으로 발견했던 학생은 혹시 위의 넓이 12, 아래 넓이 12 그럼 높이가 그러면 밑변이 그러면 초점거리가 되겠네. 자, 근데 문제 마저 읽어볼게. 자, 근데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네요. 이게 루트 5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선생님 이게 같나요? 같게 보이는데 이제 같게 못 보이면 계열 못하는 사람이에요. 3이네요. 밑변이 6이 되겠네. 넓이가 12라고 했나요? 높이가 4가 되겠네요. Y좌표네요. 마지막 계산은 대입 정도로 대입하는 게 마무리 계산하는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더라.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X의 신 구하면 A좌표, X좌표가 5인 거는 대입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입하는 시간이 아닌 거니까 계산하는 거. 지금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대입하고 답 내고 끝! 이게 아니라 안 보고 걸어. 안 보고. 없을 리가 없어. 안 보고 걸게.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돼요. 잘 그려져 있네. 혹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빼면 주축의 길이 2루트 5가 나오나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공부라고 했습니다. 답만 내는 게 공부라고 해요. 답만 내는 건 시험장에서 해도 충분해. 연습할 때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 38번, 39번, 40번 이렇게 네 문제. 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고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 정의대로, 뜻대로, 배운 대로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더라로 시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7번 한번 볼게요. 자, 3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두 초점이 나와 있어. F랑 F'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겠고요. 9 빼기 A제곱 Y제곱 1.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쌤,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쌍곡선 방정식을 본 것 같아요. 방정식을 유도했던 사람, 뜻으로부터, 정의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해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수식들을 보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됐네.
라고 대답한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런 애가 있었단 말이야. 저걸 치환해서 b제곱으로 바꿔준 거죠. 초점이 3이네요. 가 누구보다 먼저 보이게 됩니다. 또는 바로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저 쌍곡선의 방정식을 내가 그려나가면서 여기 제곱한 게 a제곱, 여기 제곱한 게 9 마이너스 a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대각선 길이 9, 여기 제곱이 9야. 3이네요. 그러면 초점의 방정식, 초점의 좌표, 초점의 방정식이 뭐야? 3,0이 되네. 식만 보고도 자연스럽게 그 개념들이 식으로든 그림으로든 자유자재로 떠오른다 이건 거죠. 자, 근데 문제 마저 읽어볼게. 자, 근데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F'을 지나는 원이 제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겠대요. 요 점이 F고요. 마이너스 3,0, 요 점이 F'이야. 근데 너를 반지름으로 한대요. 반지름으로 한대. 반지름. 너를 반지름으로 하겠대. 반지름 하죠? 네. F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원을 그렸더니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쌍곡선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A. 슉슉. 너무 직각인가요, 그러면? 네. 맞춰서 마시오. 여기쯤 A가 있겠네. A입니다. 여기서도 축축축.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쑥. B가 여기 B가 있겠네. A랑 B 만나는 점. 쌍곡선 안 그려도 돼요? 되죠? 자, 그다음 마저 읽어볼게요. 자, 마저 읽어보니까 지금 A, B, 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래요. A, B, 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이. A, B, F 프라임. A, B 길이 더하기 B, F 프라임 더하기 A, B, F 프라임. F 프라임 A의 길이를 다 더했더니 너가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A, B, F 프라임 여기 이렇게. 근데 아직 아쉬워요. 쌍곡선을 표현한 것 같지 않아?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 B의 길이를 구하니까 내가 요것 정도만 구해주면 되겠다. 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저 길이만 구해주면 나머지가.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A에서요. AF를 빼주면요. 주축 2A입니다. 그게 쌍곡선이었어. F 프라임 A에서 AF를 빼주면 F 프라임 A에서 AF를 빼주면 F 프라임 A에서 AF를 빼주면 그게 주축 2A입니다. 네. B도 있죠. FB에서 BF 프라임, FB에서 BF 프라임을 빼주면 그건 역시 주축 2A입니다.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될 건 BF 프라임이랑 F 프라임 A예요. BF 프라임이랑 F 프라임 A예요. BF 프라임이랑 F 프라임 A예요. 저걸 구하고 싶어요, 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되겠네. 내가 구하는 게 여기 딱 등장해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AF 더하기 FB만 구하면 되고 너가 0이네. 그럼 내가 AF 더하기 FB를 구하면 너가 얘랑 똑같아지고 너가 여기 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F 더하기 FB는 뭘까? AF 더하기 FB는 뭘까? AF 더하기 FB는 뭘까? AF 더하기 FB는 뭘까? 그러고 보니까 원이 나왔는데 원의 정의를 표현을 안 했네. 원의 반지름이네요. 6이네. 6 1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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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 되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쌍곡선을 그리지도 않고 쌍곡선을 그린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원을 그리지도 않아요? 원이라고 했습니다. 38번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못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그림은 괜찮다라고 했어. 38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기하 해설 강연 할 때마다 항상 너무 행복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정의대로 저 이런 것들이 쌤 이 식은 왜 쓰는 거예요? 당연히 최우선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들어서 기하 클리닉 기하 수업 제일 행복합니다.
38번 한번 읽어볼게요. 38번.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38번. 자, 38번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주축이 2a구나.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자, 너가 1인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아, 초점은 x축 위에 있겠다. 하고 보니까 초점이 c,0 마이너스 c,0이라고 할 때 f를 중심으로 f'를 반지름화 하는 원이 아하 안 그리려고 했는데 손이 움직여 나오네. 제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완곡선, 완벽한 쌍곡선 C 아하 초점의 좌표 C네요. 합동의 삼각형이 없을 리가 없어. 대칭 마이너스 C네. 됐죠? 자, 너를 반지름화라는 원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중 y좌표가 양수인 점만 AB라고. 자, 이 얘기는 왜 넣은지 알겠어? 합동인 거. 합동의 삼각형이 없을 리가 없다 했어. 원도 대칭인데 없을 리가 없다 했어. 없을 리가 없다 했어. 괜찮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쌍곡선 위의 점인데 y좌표가 양수인 것만이라고 했으니까 너를 반지름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 C네요. 너를 반지름으로 하고 너 역시 쌍곡선 위의 점이야. 너를 반지름으로 하고 너 역시 쌍곡선 위에 점이야. 그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대. 아하, A, B. 자, 아직은 원이 아니에요, 쌤. 아직은 원이 아니잖아요. 맞네, 아직은 원이 아니네.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 읽어볼게. 자, 근데 F'B랑 F'A를 곱했더니 48이래요. F'A. F'A, 요게 F'이었나요? F'A, F'P, F'P. 얘네들을 곱했더니 48이래. 아직 뭔지 모르겠으니까 쌍곡선이 아닌 것 같아. 요거 두 개.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8이래. 알파 곱하기 베타가 48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니까 b제곱을 구하라고 하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8. 그리고 b제곱을 구해. 근데 벌써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내가 만약에 정의를 표현하게 되면, 원의 정의, 뭐의 정의들을 표현하게 되면 뭔가 이제 답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 확신이 있어. 쌍곡선을 배웠으면 쌍곡선의 정의가 표현이 돼야지. 아직 쌍곡선이라 할 수 없어. 반지름에서 알파를 빼면 2a입니다. 오, 반지름이 2c인가요? 2c에서 2a를 빼면, 주축을 빼면, 뭔 소리야? 알파를 빼면 주축입니다. 알파 2. 반지름에서 알파의 길이를 빼면, 초점거리에서 초점거리를 빼면 주축으로 일정해요. 하나 더 있네. 베타에서 반지름을 빼면, 베타에서 반지름 EC를 빼면 너 역시 주축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왔단 말이지. 맞춰 한번 봅시다. 알파는 EC-2A네요. 알파는 EC-2A. 뭐 한 게 없어요. 초점 주축. 베타는요, 넘기기만 하면 되겠네. 알파 C 더하기 A. 초점 주축. 오?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혹시 너였나요? 너였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또 태양을 따라간 조승환. 초점. 태양. 엄청 멀리서 보면 평행한다. 같은 점 피해서 내려간 평행한 것처럼. 초점거리가 일정. 초점거리 일정. 초점거리 차이가 일정. 여기 2A인가요? 여기 2C인가요? 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했어요. 쌍곡선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니까. 주축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B인가요? 초점인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B. 두 개 곱한 게 나왔단 말이죠. 너가 등장하네요. 두 개 곱한 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48이라고?
12가 되겠네. b제곱은 12가 되겠네요. 감탄만 나옵니다. 쌤 어떻게 원을 안 그리고 그냥 원이에요. 쌤 어떻게 쌍곡선을 안 그리고 막 그래서 쌍곡선이 그냥 뺑게 주축 뺑게 주축 초점거리 뺑게 주축 초점거리 뺑게 주축 원 곱한 게 나와? 왜? 알파 베타? 곱해볼까? 방정식을 유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온 것까지 익숙합니다. 왜? 너가 b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유도해본 사람만 알겠죠. 유도를 안 해본 사람들 이걸 구한 다음에도 한참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39번 문항을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은 그림이 있으니까 자, 그림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좌표 평면 위에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아하, 두 축의 길이가 2구나. 1분의 x제곱이라 했어요. 1분의 x제곱이라 했어요. 차이가 2로 일정하겠다. 자, 내가 마저 읽어볼게. 자, 읽어보니까 삼각형 PF, F'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래. PF, F'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래. 초점 1, 8. 2루트가 요쯤 있나요? 대각선 1, 3,0이네요. 아, 여기 길이가 6이네. 근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쌤 여기 알파라 두고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요. 두 개 더한 게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두 개 뺀 거는 정입니다. 오, 두 개 더한 게 16이 아니라 10이죠. 이걸 빼는 거니까 6이 되겠네. 알파는. 베타는 4가 되겠네.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기분이 막 좋습니다. 뭐야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시시하기도 해. 기하 문제 대부분이 다 시시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네,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근데 읽어보니까 두 삼각형 OFP랑 OF'P의 둘레의 길이합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나? OFP랑 OFP가 어디죠? OFP. 아, 여기 둘레. 여기. 벌써 알고 있는 길이가 막 등장해요. 3이라며. 4라며. 그러면 OP 더하기 7이네. OFP의 둘레는. 그 다음 OF'P의 둘레를 구해달래요. OF'P 여긴가요? 3이라며. 또 OP를 모르네? 6이라며. 3 더하기 6, 9네. OP 더하기 9네.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OP의 길이를 2배 한 다음에 16을 더해준 게 답이겠네요. 이게 정답이겠네. 그럼 이제부터 구해야 될 건 5부터 P까지의 길을 구해줘야 돼. 근데 길을 구하면서 그냥 길이 정보만 표현해 놨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네. 사실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죠. 수직이네. 이등분이네. 너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기하 공부를 하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도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막 우기게 돼 있어요. 수직 이등분 2네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건 OP의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4고 여기 길이는 3이란 말이지. 혹시 내가 이 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알아버렸네.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만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발견만 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6분의 2, 3분의 1인 걸 알게. 끝난 것 같아요. 자, OP의 제곱.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9 더하기 16, 25 마이너스 2개 곱하면 나면 2배, 12에 2배면 24에 코사인 세타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38, 17, 17이겠네요. 그 OP는 루트 17일 거고 여기 들어갈 건 2루트 17 더하기 16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너 더하기 너를 해달라 했나요? 33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 40번 풀고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자, 이걸 끌 수 있을까요? 장갑 끄고 여기 한번 옮겨서 넣어봅시다. 자,
그림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쌍곡선이야. 감상 한번 할까요? 에이, 원이에요. 이제 안 그려줘도 무슨 문제인지 다 알거든. 원이야. 쌍곡선이네. 쌍곡선이야. 원이야. 뭐야? 직각삼각형? 쌍곡선에 유도하면서 주축의 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0번 한번 볼게. 자, 40번 읽어보니까 자, 40번 한번 읽어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1이다. 주축의 길이가 지금 4네요. 자, 근데 지금 초점의 좌표가 나와 벌써 주지 말지. 내가 그리고 싶은데 3,0 마이너스 3,0인 쌍곡선 위에 점 중 1사분면에 있고 그림을 일단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정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2야. 루트 5야. 주지 말지 뭐 초점의 좌표를 안 줬으면 왜 주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데. F. 반대편에 없을 리가 없다 해서 합동이상학점. 그죠? 자, 근데 A부터 F' 길이가 10인 점 A가 있대요. 근데 그 점 A는 쌍곡선 위의 점이고 1사분면이래. A예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AF의 길이가 AF'의 길이가 10이래요. 10. 아하. 이렇게 쓰면 누가 16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네, 10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선분 AF'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대요. A에서 선분 AF'. F에서 선분 A. 잘못 읽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F에서 여기가 이제 F죠. 여기가 이제 F'. 자, 적어봅시다. 자, F에서 AF'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대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A부터 H까지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어. 그렇구나. 5. 자, 문제 마저 읽어보니까 BF'은 4를 만족시키는 B가요. AF' 위에 점이래. 요 점 위에 B가 있는데 B부터 F' 길이가 4라고 하네. 전체가 10이야? 여기가 5야? 그럼 4는? 뭐 아무 데나 쳐. 여기 4가 되겠네요. 저기 점 B가 있어. 자, 어쨌든 B가 있고, 자, 점 B를 지나고 AF'의 수직인 직선이 AF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점 B를 지나고 AF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수직인 직선 쭉. 점 B를 지나고 AF랑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이 직선과 AF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 이 직선과 AF. 그럼 AF를 그려줘야 되겠네요. AF의 직선과 만나는 점.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 오? 이거 분명 쌍곡선 문제였는데 쌍곡선이었고 무슨 직각삼각형 합동 같은 것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쌍곡선이 어디 있어? 쌍곡선 주축 길이가 4잖아 지금. 초점 거리의 차이가 4입니다. 이제 좀 쌍곡선 같아요. 이거 없어. 쌍곡선 아니야. 쌍곡선이야. 쌍곡선 아니야. 쌍곡선이야. 쌍곡선 아니야. 쌍곡선이야. 좀 그러니까 조정해야 돼. 잠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볼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선분 BC의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B부터 C까지. 여기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여기 길이. 그러고 보니까 포물선 또는 타원 등에서 많이 봤던 도형 등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려있는 삼각형을 똑같이 따라 그려보니까 여기가 A, 여기 직각, 여기가 B라며. 여기 가운데 F라는 점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그려있어. 여기가 6이래. 여기가 5래.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BC래. 그리고 여기 길이가 4야. 여기 나머지가 5야. 여기 1인 것도 나와 있어요. 1이야. 요거 구하라고?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요 36, 25, 루트 11 5대 6이야. 평행선 닮음 5분의 600겠네요. 문제에서 너네들 더해달라 했나요? 답이 11이 되겠죠.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풀 때 타원,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뭐 또 특별한 보조선, 막 아이디어적인, 발상적인 보조선들을 딱히 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의대로 뜻대로 내가 뜻을 통해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교과서의 학습 목표였나요 그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학습 목표 다 똑같다라고 했어. 정의로부터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해라. 쌍곡선이 아니에요. 쌍곡선이야. 쌍곡선이 아니야. 쌍곡선이야. 쌍곡선이 아니에요. 쌍곡선이야.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이에요 이제 쌤. 이제 쌍곡선이야. 이 식이 있어야 돼. 초점거리 차이가 주축. 초점거리 차이가 주축. 이게 쌍곡선이라고.